저는 지영호 원장입니다. 87세인 지금도 하루에 한 번은 병원에 갑니다. 50년 넘게 내과를 하면서 몸에 밴 습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났는데 대부분이 노인이셨습니다. 각 환자마다 제 건강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는 사연이 있습니다. 활력은 거창한 수술이나 값비싼 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리는 조용하고 일상적인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선택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공원에서의 아침 산책과 중환자실 입원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달, 동네에서 일어난 비극은 이 진실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매일 산책하던 시절의 낯익은 얼굴이었던 3명의 노인이 아침 식사 후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식사 후 그들이 보였던 것 보기에 아무런 해가 없어 보이는 행동 하나가 그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그중 한 명, 항상 저에게 손을 흔들어 주던 친절한 사람은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그들의 상실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웃으로서 저는 그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알았더라면, 이러한 깨달음은 제가 반세기 동안 환자를 돌보며 배운 것을 공유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식사 후 30분은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극도로 취약하지만 건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간단한 행동에 열려있는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물론 식단도 중요하지만 젓가락을 내려놓은 후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저는 이 진실을 알지 못해 삶이 바뀌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고 이를 반드시 바꾸고 싶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몇 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지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소중한 사람과 이 글을 공유해보세요. 작은 실수도 너무 늦을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저를 괴롭히는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울산에 사는 76세 박수미 할머니는 10년 넘게 제 환자였습니다. 할머니는 건강한 식습관을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찐 채소와 살코기, 그리고 소주는 한 방울도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매 식사 후 그녀는 곧장 작은 부엌으로 가서 냄비와 프라이팬을 닦았습니다. 제가 활동적으로 지내는 방법이에요. 그녀는 스펀지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던 중 갑자기 메스꺼움이 밀려와 쓰러져 싱크대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몇 시간 후 가족이 그녀를 발견했고 목숨은 건졌지만 두개골 골절로 몇 달 동안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검사 결과 아직 음식을 소화하고 있던 그녀의 몸은 팔다리에 갑작스럽게 필요한 혈액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은 뻣뻣해지고 혈압은 급락했으며 예상치 못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으면 몸은 혈액 공급의 약 4분의 1을 위와 장으로 보내 음식을 분해합니다. 이로 인해 꾸준한 혈류가 필요한 심장과 뇌가 일시적으로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시스템은 점점 더 관대해집니다. 혈관이 굳어지고 소화가 느려지고 심장은 더 힘들어집니다. 30분 동안 잘못된 행동은 균형을 깨뜨려 어지럼증, 소화불량 또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강 조언은 케일 스무디나 저염 레시피에 집착하며 이 점을 간과합니다. 저는 식후에 하는 행동이 접시에 담긴 음식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흔히 보는 실수 중 하나는 식사 직후 바로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히 평생 가족을 부양해온 여성들에게는 식사 직후 주방에서 전화가 옵니다. 환대와 청결이 문화의 초석인 한국에서 이는 거의 반사적인 행동입니다. 대구에서 40년 동안 작은 식당을 운영하신 81세 이혜진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할머니는 매 식사 후 테이블을 치우거나 바닥을 쓸면서 그것이 자신을 건강하게 유지해준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점심 식사 후 대걸레질을 하다가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고 기절하셨습니다. 딸이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소아와 운동이라는 두 가지 부담으로 심장이 뻐근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몇 달간의 휴식과 필요 없을지도 모르는 약을 먹고 나서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식사 직후 움직이면 위장으로 가야 할 혈액이 근육으로 흘러갑니다. 이로 인해 소화가 방해를 받아 복부 팽만이나 경련이 발생하고 심장과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그 결과 심계항진, 어지럼증, 심지어 낙상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이 세탁바구니를 들다가 탈장이 심해지거나 바닥을 닦다가 발목이 삐끗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모두 30분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부산대학교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식후 활동을 피한 노인들은 소화기 및 심혈관 질환 위험이 40% 낮았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가만히 앉아 소화에 집중하세요. 설거지는 잠시 기다려 주겠지만 고관절 골절이나 심장마비는 쉽게 낫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피해야 할 습관은 식후 눕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김치찌개 한 그릇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소파가 당신을 부릅니다. 쿠션에 파묻혀 뒹굴고 어쩌면 다시 잠들지도 몰라요. 드라마를 보고 세상이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세요. 행복해 보이지만 사실 몸에는 함정입니다. 위는 중력에 따라 음식물을 수직 주머니를 통해 아래로 내려보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누우면 이 과정이 멈춥니다.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여 위산 역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위산 역류는 불편한 수준을 넘어 화끈거리는 느낌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식도를 침식시켜 궤양이나 드물게는 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세대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식후 비스듬히 누운 자세는 노인의 식도염 위험을 65%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에 사는 74세 은퇴자 김동현 씨가 기억납니다. 저녁 식사 후 그는 어린 시절 공장에서 일한 후 낮잠을 잘 때처럼 거실 바닥에 드러누워 곤히 잤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만성 기침과 목 통증을 겪게 되었고 알레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제게 찾아왔을 때 저는 역류를 의심했습니다. 예상대로 검사 결과 그의 식도에 수년간 식후에 누워 있었던 탓에 염증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식후 30분 동안 등을 곧게 펴고 앉아 책을 읽거나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라고 했습니다. 한 달 만에 기침이 사라졌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도록 푹 잤습니다. 마치 마법 같아요 라고 그는 말했지만 그저 몸이 제 기능을 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누워있는 자세는 심장과 폐에 부담을 주는데 특히 나이가 들고 소화기관이 약해지면 더욱 그렇습니다. 위와 식도 사이에 있는 하부식도 괄약근이라는 판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해집니다. 비스듬히 누워있으면 위산이 쉽게 배출되어 잠시의 휴식도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대신 척추를 일직선으로 세우고 약간 앞으로 기울인 자세로 앉아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세는 소화를 돕고 위산이 제자리에 머물도록 합니다. 낮잠만큼 편안하지는 않지만 몇 년 동안 편안하게 자는 것에 비하면 작은 대가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식후 바로 약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식과 함께 복용하세요 라는 말을 듣고 식사 직후에 약을 삼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위가 소화에 열중하면 음식과 산으로 가득 차 혈류가 집중됩니다. 약을 즉시 복용하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 식사와 고르지 않게 섞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병약처럼 혈액순환이나 혈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의 경우 더욱 위험합니다. 흡수가 잘 안 되면 어지럼증, 메스꺼움, 심지어 실신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는 79세 정미숙 씨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수년간 의사의 모호한 지시에 따라 식후 바로 혈압약을 복용해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침 식사 후 일어서서 정신을 잃고 식탁에 넘어졌습니다. 아들이 그녀를 데려왔고 우리는 약 때문에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고 배가 불러서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3년 서울의 한 병원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노인 낙상의 18%가 식후 부적절한 복용 시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 선생님께 약을 먹기 전에 30분을 기다리라고 권했는데 그 이후로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약을 먹기 가장 좋은 시간은 항상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공복에 먹어야 하는 약도 있고 늦춰야 하는 약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조절해도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식사 후에 해야 할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 두 가지 습관은 너무 간단해서 그 효능을 간과할 수도 있지만 제 진료를 통해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식후 10분쯤 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위에 충격을 주고 소화를 늦출 수 있는 얼음물 같은 차가운 물이 아니라 체온 정도의 따뜻한 물을 마시세요. 소화기관을 진정시키고 음식을 부드럽게 하며 소화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제주도에 사는 80세 최영자 어르신은 수십 년 동안 복부 팽만감으로 고생하며 제산제를 사탕처럼 먹어왔습니다. 식후 따뜻한 물 한 잔을 권하자 어르신은 웃으시며 그게 다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2주 후 그녀의 복부 팽만감은 사라지고 약을 버렸습니다. 2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그녀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습관은 노년층에게 숨은 위협인 탈수 현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갈증 감각이 둔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지 않습니다. 가벼운 탈수 현상조차도 혈액을 걸쭉하게 만들고 심장에 부담을 주고 생각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식후 규칙적인 물 섭취는 노년층의 인지 기능을 12% 향상시켰습니다. 천천히 마시면서 위가 적응하도록 하세요. 식탁을 차리는 것처럼 의식처럼 하면 소화가 더 잘 되고 생각이 더 맑아지고 에너지가 더 많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가볍게 걷는 것입니다. 단 30분 정도 기다린 후에만 가능합니다. 10에서 15분 동안 천천히 걷는 것, 강력한 걷기가 아닌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소화를 돕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심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춘천에 사는 72세 송태호 씨는 60대의 제2형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30분 정도 앉아 있다가 동네를 산책하며 이웃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떨어졌고 의사는 약 복용량을 줄였으며 체중은 6kg이나 줄었습니다. 그는 이제는 아기처럼 잠을 잘 잡니다. 라고 말합니다. D는 산책 덕분에 활력이 되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걷기는 기분을 좋게 하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가능하다면 밖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자연광을 쐬세요. 자연광은 비타민 D 생성을 촉진하고 수면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가 오거나 추운 날에는 거실이나 복도를 서성거리세요. 중요한 것은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호흡은 일정하게 유지하고 속도는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한양대학교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식후 걷기는 노인 당뇨병 환자의 혈당 급상승을 22% 감소시켜 그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이 30분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신체 기능에 대한 것입니다. 식사 후에는 소화가 왕성해지는 시기가 됩니다. 혈액이 장으로 몰리고 심박수가 빨라지며 위는 산과 효소로 뒤틀립니다. 젊었을 때는 이러한 과정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균형이 깨집니다. 혈관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위산 분비가 줄어들며 장기는 이러한 균형을 따라가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잘못된 행동은 시스템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올바른 자세는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이 이 시간을 잘 활용함으로써 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수술을 피하고 기쁨을 되찾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포항에 사는 78세 강은숙 할머니는 활력이 넘치셨습니다. 항상 정원을 가꾸거나 손주들을 위해 뜨개질을 하셨죠. 식사 후에는 식물에 물을 주거나 마당을 정리하면서 건강을 유지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어느 날 점심 식사 후 낙엽을 치우다가 어지럼증을 느껴 넘어져 손목이 골절되었습니다. 제 병원에서는 할머니의 심장이 식후 운동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식사 후 30분 동안 차를 마시거나 책을 읽는 등 휴식을 취하라고 권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조언을 따랐고 어지럼증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더 강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바쁜 게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휴식도 건강에 좋다는 걸 알게 됐어요. 라고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해로운 식후 습관을 피한 노인들은 소화장애 위험이 45%, 낙상 위험이 30% 감소했습니다. 일본의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식후에 똑바로 앉으면 노인의 역류 증상이 6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실제 사람, 실제 삶, 그리고 실제 가능성을 반영합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한복의 실처럼 삶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가 큰 보상으로 이어집니다. 한 가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눕는 대신 앉거나 집안일을 하기 전에 기다리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타이머를 설정하여 알림을 받거나 가족에게 새로운 일상에 동참해달라고 부탁해보세요. 복부 팽만감 감소, 수면 개선, 에너지 증가 등 기본 변화를 기록할 수 있는 노트를 준비해두세요. 연구에 따르면 습관이 자리 잡는 데는 약 2달이 걸림으로 인내심을 가지세요. 단순히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도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이 점을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모두는 더 취약해집니다. 우리 몸은 근육을 잃고 뼈는 약해지고 장기는 느려집니다. 하지만 취약함은 패배가 아니라 마음 챙김의 신호입니다. 이러한 식후 습관은 더 큰 진실의 일부입니다. 건강은 선택의 모자이크입니다. 잘 먹고, 소통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화 여자대학교의 2025년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강한 사회적 유대감을 가진 노인들은 만성질환 위험이 35% 낮았습니다. 식후 습관은 활력의 시작점이며 토대가 됩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가 수많은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직접 보았습니다. 목포에 사는 77세 윤병철 씨는 식후에 낮잠을 자다가 속쓰림으로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나중에 똑바로 앉아 걷자 증상이 완화되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수원에 사는 82세 오지영 할머니는 식사 직후 당뇨약을 끊고 한때 그녀를 괴롭혔던 어지럼증을 극복했습니다. 이들은 당신이나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단순한 행동으로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혼자 사신다면 이러한 습관은 더욱 중요합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넘어지거나 건강이 악화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혼자 사시던 어르신들 중 한 분이 계셨는데 그중 한 분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지식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부모님, 조부모님, 이웃과 공유해 주세요. 한 번의 대화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습관에 대해 주저하지 말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많은 의사들이 예방보다는 처방에 집중하지만 여러분의 질문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응급상황 대처법에 대한 또 다른 글을 쓰고 있습니다. 흉통이나 어지럼증과 같은 징후를 파악하는 방법, 119에 전화해야 할 때,
그리고 도움이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지내는 방법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은 식후 습관에 집중해 주세요. 작지만 강력합니다. 오늘부터 하나 골라 시작하세요. 따뜻한 물 한 잔이나 미뤄둔 집안일처럼요. 당신의 몸도,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고마워할 겁니다. 이 글을 마무리하며 의사로서 보낸 50년을 되돌아봅니다.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건강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돌보기로 선택하는 순간입니다. 식사 후 30분은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박 여사님, 김 선생님, 그리고 수많은 이 진실을 가르쳐 주신 다른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잃었던 그분, 다시는 볼 수 없을 미소를 지으신 그분을 떠올립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만들고, 이 지혜를 나누고, 힘과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만들어 나가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건강으로 가는 길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